예, 지금부터 찾아가는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산학개론과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관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저희들 트렌드 발표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양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행사를 하면 또 주전부리도 좀 있고 차도 좀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서도 음식이랑 이제 좀 다과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방침 때문에 굳이 내놓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내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원청 농산학개론과의 우수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고과의 김병옥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농산물 도매시장 임기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 합동청과의 최영선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산물 도매시장 법인협회 손충환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의 김관태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발표자는 발표할 때 별도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농산학개론과 우수근 과장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듣고요. 그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개론과장 우수근입니다. 오늘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에 참석해 주신 농업인 및 내외 기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2010년, 한 10년 됐습니다만 10년 전부터 해서 도시 소비자 약 1,500명 정도의 소비자 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패널 분들은 매일 구입한 농산물이라든지 농식품 이 구매 내역을 가계부에 기장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 트렌드가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생산이 소비로 바로 직접 되던 과거와 달리 현실의 트렌드는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경쟁에서 살아남는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가 어떠한 농산물을 갖다가 선호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이 축적하여 제공하고 있는 소비 정보 데이터는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소비 유통 트렌드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인에게 앞으로 배추 생산이라든지 판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발표해 주신 대하청과 김명배 팀장님, 농촌진흥청 이균식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도매시장 협회 손충환 국장님, 원주 합동청과의 최영선 부장님, 강원도 농업기술원 안영진 연구관님, 강원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임기수 대표님, 농민신문사 김관태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 즉 오늘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배추 하시는 분들 같은데 배추가 책값을 받을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안영진 연구관님이 오늘 토론을 해주시는데 저하고 행사 준비를 쭉 같이 해서 대부분 행사 준비를 또 안영진 연구관님이 해주셔서 저는 당연히 우리 시끄러워 생각하고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안 연구관님 잠깐만 인사 좀 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추 소비 트렌드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이균식 박사가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균식 박사 발표가 끝나면 유통과 관련해서 우리 대하청과 김명배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농업연구사 이균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항상 이제 또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신품종 신기술 개발을 위한 2021 배추 소비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에 농식품 구매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진흥청에서 개최하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에 한번 참여해 주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저 담당자로서 참 좀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저희 청에서는 이제 연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농업인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는 지금 이게 PPT가 다 너무 연속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첫 페이지 보시면은 영농과 그 다음에 정책 R&D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소비자 패널 1000명부터 전국에 2000명까지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로 농업인분들의 영농 마케팅 의사결정과 정책 R&D의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소비자 패널이 직접 입력한 가계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을 구매할 때 발생한 영수증을 가계부에 붙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요. 이 구매 영수증에는 물론 언제 샀고 무엇을 샀고 어디서 샀고 어떻게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무엇이라는 것 정보도 배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고랭지 배추 등 조금 더 세분화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이 구매 영수증을 소비자 패널의 일일이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인구 누가 샀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오늘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국에 여기 계신 농업인 분들을 찾아가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조금 개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여김없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뵙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유튜브에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소속기관 R&D 부서를 대상으로 한 R&D 지원을 위한 또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업인분들 그리고 R&D 부서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개를 끝으로 먼저 한번 훑어볼 곳은 저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10년간 소비자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리의 변화가 공감이 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게 두 개씩 넘어가는데요. 지금 처음 보시면 제가 농식품 구매량이 줄었다고, 일회 지출액이 줄었다고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식품 구매가 줄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밥을 덜 먹는다. 집에서 그리고 밥을 덜 먹기 때문에 구매하는 양이 줄더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덜 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밥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사야 될 것을 좀 덜 사면서 비용도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덜 먹는다. 결국은 집밥의 의미가 변했다는 건데요. 이 집밥의 의미가 변하면서 내가 사야 될 게 조금 소형화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공식품들도 조금 소포장화되는 이러한 선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 밖에서 밥을 먹게 되면서 가정 내 식생활 문화가 바뀐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많이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집 밖에서도 밥을 많이 먹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사가 늘어나기보다는 주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식사가 준다는 것은 특히 이제 아침을 결식도 많이 늘어났고 또 집 밖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습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착되다 보니 집으로 사들이는 농식품이 양도 줄고 또 작은 것을 선호하는 이러한 트렌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었으면 상관없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 식탁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식사하실 때 예전에 그 배추도 배추지만은 나무를 사서 직접 조리해서 그 다음에 반찬으로 사용했던 이 때가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완전히 이제 진공 포장된 이제 가공식품이나 섞어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가정 간편식이나 햄, 베이컨 등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신선한 뭐 주곡인 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햄버거, 뭐 스파게티 등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섞어서 먹는 식단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식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식탁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른 품목을 떠나서 채소류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채소류도 채소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는 집밥이 줄면서 채소류 구매가 좀 감소했는데요. 집에서 밥을 덜 먹으면 당연히 반찬이 집에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김치를 덜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류에 사용되는 이런 당근, 가지, 오이 등 여러 가지 채소하고 또 김장 채소류 구매액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채소류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일부 소비자는 채소류가 조금 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늘었다는 소비자는 아무래도 건강에 좋으니까 아무래도 채소가 기능성 식품으로 지금 정착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밥 때문에 먹는다는 것보다 집에서 이거 채소를 먹으면 내가 괜히 건강해지는 것 같다. 고기만 먹는 식단에서 채소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거 조금 가벼워지네. 몸이 조금 부담이 덜하네. 이런 착각도 아닌 착각부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실제로 채소류가 왜 줄었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집에서 간단히 밥을 해결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일단 가공식품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식이라고 함이 본래 미식이었습니다. 미식은 결국 쌀밥을 먹는 식습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연식으로 조금 바뀌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또 식생활의 서구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간소화, 또 다양화 등으로 햄버거나 그리고 베이컨 등 여러 가지의 그런 가공식품도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손자분들의 식습관하고 지금 선생님들의 식습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데이터화해 보면 이러한 현상으로 정리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공식품이 왜 늘었냐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집에서 간단히 밥을 챙겨 먹고 싶으니까 결국은 내가 바쁘니까 집에서 거주한 시간도 좀 덜하고 거주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조금 빨리 밥 먹을 수 있고 빨리 준비할 수 있고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의 구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공식품 자체도 숙제는 있어요. 가공식품은 아직까지 맛은 편의성은 모르겠지만 건강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은 가공식품의 개발은 나중에는 히트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추만 특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배추 생산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배추가 구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 내 김치가 이제 직접 가정에서 담는다는 것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사모님이나 아니면
며느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김장을 하자고 말하면은 요즘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고 할 정도의 아이템이 돼버렸는데, 그런 전통 문화가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서 한번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배추 구매가 감소했던 거는 이런 충성 고객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씩 이제 이탈하는 경향이 좀 진행되고, 실제로 이탈하는 소비자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구매가 구매 횟수의 감소를 뚜렷하게 살펴보면은 조금 많이 이제 대규모 대단위로 김장을 했던 그런 문화가 지금은 이제 소량 구매 후 소량으로 김장을 담는 자급자족형 김장 문화로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김치, 절임 배추, 신선 배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출하는 돈 자체는 아직까지, 예전에는 신선 배추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 비중만 봤을 때는 절임 배추가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일반 시판 배추김치가 구매 비중이 늘어나고, 지금 신선 배추 구매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는 사람들이 신선 배추를 사는 것보다 배추김치를 사는 것이 가치가 비슷해진다는 건데요. 이게 신선 배추를 더하고 우리 조미 채소를 사는 것 더하고 젓갈류 사는 것 더하고 시간과 노력 정성을 더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은 이제 배추김치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횟수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배추라는 게 김치용이라고, 물론 이제 김치 중심으로 소비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김치용 외에도 여러 가지 쌈, 그리고 국, 나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다 보니 횟수 자체는 아무래도 신선 배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사는 품목이 아니게 되는 거죠. 특히 김장철에 사는 배추김치는 내가 1년 동안 집에서 먹을 것을 대신하는 것을 산다는 것, 그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를 한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 구매가 우리 왜 변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배추 구매는 이런 맛과 식감도 있지만 활용도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배추가 김치라는 조리 방식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김치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요리를 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김치가 또 배추 구매가 왜 줄었냐라는 물으면 결국 김장이에요. 이게 이제 김치와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 설명이 좀 모호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김장량이 줄고 이런 절임 배추나 시판 배추김치가 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김치에 한정된 배추의 용도를 조금 바뀌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배추의 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전략의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체제의 구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비관적으로 설명드린 거 아니니까 충분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월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김장철 빼고 비김장철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배추가 조금 늘었어요. 물론 이제 20년도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보니 밖에 음식보다 집에서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현상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 봐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근데 김장철에는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제 2010년에서 계속 이게 11월에 피크인데 피크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추가 나아가야 길은 단순히 김치에서 벗어나서 김치 외적인 새로운 전략적 아이템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고 소득 수준별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김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전통 문화에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우리 고령층 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구매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서서히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이게 신기한 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또 이렇게 배추보다는 절임 배추 또는 시판 배추김치를 사면서 시간과 노력에 더욱 더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생산자 선생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추 어디서 사냐? 이런 질문에서는 사실 지금은 예전에는 전통시장이 주를 이었으나 요즘에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삽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배추를 지금 출하하시고, 물 포전으로 출하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수확해서 출하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제 향후 보셔야 될 그 부분은 이제는 슈퍼마켓의 시대, 지금 리테일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처럼 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가 전통시장보다는 슈퍼마켓이 가깝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신선도 관리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곳을 선호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사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직거래도 조금씩 있는데 여전히 다른 곳보다는 슈퍼마켓 거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 대형마트가 은근히 지금 배추 구매 장소로는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다른 품목을 대량 구매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많이 사야 할 때 이러한 현상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좀 인기가 많았는데요. 배추라는 곳 한 품목에 특화해 보면 신선 채소로서 집 가까이에서 내가 사기 편하고 근처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배달이 가능한 이러한 슈퍼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청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 김치를 가정 내 집에서 먹는 김치 어떻게 조달하니? 라는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좀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뀐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없거나 구매하고 나머지 잡는다. 결국은 반반의 이런 형태가 좀 보이는데요. 이제는 필요할 때 내가 적시적량의 배추김치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서 가정 내에 배추를 직접 김장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소량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해석해보면 올해 김장을 담는 소비자가 많고 본인 가정 목수를 중심으로 김장을 한다. 자, 예전에는 김장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님, 3, 4대가 모이거나 또 형제, 자매가 모여서 대단위로 했던 김장 문화가 이제는 내 거, 우리 집 거만 일단은 우리 먹을 거만 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결국은 소량의 김장의 소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추의 소비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의 소비처가 가정보다는 아무래도 김장을 대신해주는 그런 김치 공장이나 또 절임 배추 제조업체 등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년 연속으로 이제 김장을 했던 사람들만 한번 한정해서 약 600명을 한정해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김장을 하는데 내년에도 올해도 김장할 거다. 이 사람들은 충성고객이에요.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단 말이고요. 자, 김장을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도 안 할 거다. 이 사람은 여전히 김장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선생님들께 그렇게 매력적인 소비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작년에 김장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김장을 안 할 거다. 결국 작년에 김장 양이 늘었다 보니 올해는 김장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1%인데 올해는 김장을 안 했지만 작년에는 김장 안 했지만 올해는 김장을 할 거라는 소비 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신규 고객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4%포인트 정도가 새롭게 지금 조금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으로 정착되는 김장 문화가 이 4%로 인해서 크게 소비량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소비량 자체는 거의 비슷할 작년 수준으로 비슷할 것 같다. 수요는 작년 정도로 예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김장 언제 할까요? 물어봤을 때는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1월 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쯤 이제 김장을 하시고 계시는 소비자가 많다는 겁니다. 12월이 넘어갔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훅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김장할 때, 그럼 어떤 거 사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은 신선 배추에서 절임 배추로 조금 바뀌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듯이 절임 배추 구매가 많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뒤에 이제 저희 김명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지만은 그 팀장님 계신 곳에서는 한 26,000원 정도 20kg 이렇게 도매가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26,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소비자는 바쁘고 힘들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 그 신선 배추와 그 26,000원 그 가격 차이를
그 시간보다 그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임 배추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정도 비율이면 거의 양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쪽에 거의 치우친 거 아닌 거 보면 거의 다 이런데 추후에는 이게 좀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김장김치로 신선 배추를 선택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김치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은 우리 집 자녀가, 그래서 내 가족이 먹는 것은 그래도 내가 직접 해야 안심을 시킬 수 있다.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결국 이런 가장이나 또 부모님으로서의 책임감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해야 간이나 그 다음에 젓갈이나 뭐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요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선 배추를 선택해 직접 김장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올해 배추 가격이 사실 상승하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배추 가격 급등 시에 소비자를 어떻게 하냐? 또 물어보니 그래도 신선 배추를 사야 김장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김장이 많이 늘어 금치다. 이제 배추김치는 배추금치다.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멘트가 많이 날아가는데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사실 그런 멘트에 조금 반응을 해서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성 한 70%는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조금 비싸도 이거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신선 배추로 김치를 해야 그래도 더 맛있으니 그래도 신선 배추를 사겠다. 물론 일부는 지금은 조금만 사고 나중에 조금 쌀 때 봄 배추나 아니면 여름 배추를 사서 조금 김장을 좀 더 보완하자.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전통 문화 자체는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전통 문화에서 신선 배추를 사려는 움직임이 많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신선 배추 잘랐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속노란 부분이 많을 때 조금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이게 진짜 시장에서는 제가 솔직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조사를 좀 해보면 속노란 게 우리 배추라는 게 하얀색, 노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참 이쁘게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이뻐 보이니까 소비자가 땡기는 것도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실제로 이 노란 부분이 일반 그 하얀 부분과 다르게 좀 고소한 맛도 좀 느껴진다고 해요. 식미가 좋다고. 이러한 것 때문에 소비자들은 만족감을 이끌기 위해서 속노란 게 관심이 많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신선 배추 자체는 이런 생산자 정보나 다른 것들은 크게 또 영향이 없었는데 요 두 개를 한번 봐주세요. 크기와 무게입니다. 자, 크기와 무게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좀 먼저 갔는데요. 크기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크기가 이제 무조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또 무게도 무조건 무거워도 안 되고 무게도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밥을 적게 먹고 하다 보니 내가 딱 필요한 양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크게 되면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김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관리를 못해서 버린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결과다만 말씀드리지만 중간 크기나 적정 무게를 선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자, 우리가 일단은 배추를 구매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한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신선도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만족하는 게 사기 편하고 또 신선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쪽은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꾸준히 이제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은 좀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저장성과 안전성, 결국은 이 부분은 저희 농업 자체에서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제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또 하나의 경쟁 포인트입니다. 신품종 개발도 있고 생산도 있고 우리 유통 시장의 변화도 제일 중요한 게 저장성과 안전성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저장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지 스스로 또는 시장 관계자 그리고 또 우리 청 관계자분들하고 꾸준히 소통해서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만족도 작게 하는데 이게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크단 말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두께가 있고 좋아하는 질김이 있고 좋아하는 무게가 따로 개별 소비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니즈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돈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임 배추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절임 배추는 결국은 자 어느 소비자가 어떠한 짬 연도 그리고 절임 정도 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 디지털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면 각 소비자들의 필요한 그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를 구매할 때는 공급자의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계속 거래한다는 것은 자, 어디서 내가 배추를 사왔고 또 어떻게 제조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사는 데서 사고 생산자가 파는 데서 산다는 것은 절임 배추는 신선 배추와 달리 공급자가 더 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홍보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깨끗하고 이걸 다 설명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임 배추도 슈퍼마켓에서 많이 사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마켓에서 주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절임 배추의 한 60% 이상을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로 볼 때는 이제 슈퍼마켓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농식품이 슈퍼마켓의 시대로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마켓에 구매해서 는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타겟팅해야 되는 그런 유통 경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선 배추하고 절임 배추 자체를 안 사고 시판김치를 왜 사냐 물어봤습니다. 결국은 김장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필요할 때 적시에 정량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는 실력이 뒷받침될 때의 전제가 되거든요. 요즘 특히 답변하신 분들이 30, 40대가 많은데 요즘 30, 40대들이 얼마나 김장을 잘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김장이라는 게 묻히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나름대로 장인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이쪽에서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 시력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김치가 구매가 는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판김치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에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처에서 안 사도 김치 잘 만드시는 분, 김치 맛있게 파시는 분들, 소셜 커머스나 이렇게 좀 전국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 지역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특징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치 공장에서는 식품 제조업체는 최근에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살펴보면 배추는 여전히 높게 했지만은 최근에는 소량이나 아마 절임 배추 구매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원하는 절임, 염도, 수율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그들이 성향에 맞게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국산 배추를 이제 신선한 원재료 사용 측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원산지 민감한 거.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추는 물론 수입이 안 되지만은 중국산이 들어간 것을 약간 버무리는 식으로는 이제는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보이기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절임 배추는 당연히 이제 신선한 걸 바로 절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식품 제조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신선 배추는 산지와 직거래, 물론 이제 제조업체에서 산지에서 포장 거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도매 시장에서 남은 것을 조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여기 지금 김명배 팀장이 계시는데 발표 시간 잘 듣고 꼭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통을 직접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임 배추도 이제 사는 곳은 사실 이제 아무래도 1차 절임 배추 제조업체이고, 이런 제조업체에서 구매가 이제 B2B 거래가 많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치 수입량은 이제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은 거의 비슷했고, 아무래도 재고가 있다 보니 작년은 비슷했는데, 올해는 조금 수출이 잘 안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건 참고해 주셔도 됐거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자, 우리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에서 보면은 2020년도 배추 치면은 김치 어떻게 만들지, 뭐 넣어야 김치가 맛있지, 이러한 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김장, 겉잎, 뭐 두 큰술 이렇게 뭐 요리 방법들 많이 나오는데 올해 자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그러니까 SNS에 있는 배추를 치면 중국산, 굴삭기, 알몸, 중국 이런 것들 나와요. 결국은
요즘 작년에까지 나타났던 그런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그런 블로그에 나타나는 그 단어는 긍정적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조 과정에 이런 투명한 것도 중요하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메시지 전달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추다, 그리고 절인 배추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자, 배추김치, 중국산 김치 어떻게 하냐, 소비자들은 많이 안 먹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국내 외식업체도 중국산 김치 공급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 중국산 김치다 하면은, 아, 집에서 못 먹겠다. 아, 그럼 저 식당 안 가야지. 이런 현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외식업체의 수요를 한번 타겟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수립하는데 여기 강릉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일단은 영농은 어디로 팔 건지 소비가 준다고 해서 생산 안 하지 마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 생산해서 절대 아니고. 하지만 어디로 팔 거고 내가 살 사람은 누구지, 내 거를 사는 사람은 누군지를 생각을 하셔서 영농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배추의 용도를 김치에만 제한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즘 핫한 아이템 중에 밀키트라고 있습니다. 밀키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음식이 스테이크긴 한데 그 다음이 밀푀유 나베라고 배추하고 소고기 포개서 하는 그런 밀키트가 많이 나가요. 이런 강릉에서 원산지니까 강릉에서 고랭지 배추 원산지 소비자들이 강릉에 있는 소고기와 이렇게 지역화된 상품, 밀키트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배추의 맛과 식감을 온전하게 소비자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수확과 관리나 가공 후에 적합한 유통 체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일단 양해 말씀 구하고요.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가락시장의 대하청과 경기팀장 김명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이균식 연구원이 목소리 톤이 높아가지고 제가 좀 낮게 드리면 또 그 졸리실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을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좀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되게 송구스러운 게 지금 배추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되게 암울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배추와 관련돼서는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을 좀 알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담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다만 대안도 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만 좀 한 15분 그 정도 귀담아서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는 그 배추 산업은 지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물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배추 김치의 트렌드 변화는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지금 감소했고요. 그런 면적 변화나 생산량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소비 측에서도 최근의 변화는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의 여파가 국산 김치, 배추김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하청과 반임장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변화를 보시면 되게 감소하고 있죠. 2006년도에 그 16만 8천 톤이 반입됐다가 지금 현재 그 2020년도에 12만 6천 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트럭 대수로 보면 한 13,800대 정도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총 거리로 따지면 배추 트럭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여기 한 2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 오는 거리만큼 대하청과의 배추 트럭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배추를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강릉을 100번 올 수 있는 거리만큼 대하천가에 배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배추 중에 10%가 강릉에서 출하해 주시는 배추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배추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배추 가격하고 당사하고 거래하는 중도매인 수입니다. 예, 배추 거래 가격이고요. 여기 중도매인 수인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격이 낮을 때 중도매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생산자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배추 가격이 결국에는 생산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배추 생산량 보면 산지 생산 면적은 연간 3.2%씩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 생산량은 연간 2.3%씩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의문나는 부분들은 면적은 3.3% 감소하는데 생산량은 2.3%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 생산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시비량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거는 여기 계신 생산자분들 또한 연구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생산 어떤 효율성을 늘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앞서도 이규식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배추김치 생산량은 계속 또는 소비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 보면 2000년대에 74kg이었는데 2020년대에 53kg으로 한 20kg이 줄었습니다. 배추김치만 해당되는 양이고요. 연평균 1.3%씩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이만큼 좀 늘어나긴 했지만 2015년부터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 감소, 기타 김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배추김치는 감소하지만 다른 김치 소비는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건 뭐냐면 2000년도에는 총 공급량 대비 자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2020년도에는 자급률이 81%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산 배추김치의 점유율이 20%나 된다. 또는 배추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김치의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그렇게 배추김치의 어떠한 소비 패턴의 변화의 원인이 뭘까를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인구 구조가 변화를 했고, 식생활도 변화를 했고, 외부 환경이나 중국산 김치 이런 것들도 있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출산 시대에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배추김치를 담궈서 먹는 가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거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형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김장독이 김치냉장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직접적으로 담그는 거는 가정에서는 김장철에 한정되는 그런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대하천가에 반입되는 배추의 대부분은 일반 가정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요식업체 쪽으로 100%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반 가정에서는 배추김치의 소비는 김장철 또는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행사, 요럴 때 극한적으로 좀 배추김치가 또 배추김치 용도로 배추가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식생활이 다양화돼 가지고 지금 동남아 음식이라든가 이런 쌀국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식당으로 많이 편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배추김치를 필요하는 한식 문화, 한식의 김치가 필요한 식당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산 김치가 많이 들어왔고 김치냉장고, 종작이랑 재배기술,
저장 기술, 이 저장 기술이나 저장 창고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김치를 버려지는, 배추가 버려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결국에는 주거 형태의 변화로 왔고, 그래서 주거 형태의 변화는 김치 냉장고의 확산으로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김치 냉장고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배추의 소비량이 줄었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했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변화냐면 오히려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김장 문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치 냉장고 떡하니 있는데 김치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결국에는 김치 냉장고가 우리의 김장 문화를 끝까지 유지시킬 하나의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다양화, 그 다음에 외식 수요, 식재료의 다양화, 핵가족 시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배추김치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씩 굴곡을 거쳤는데 2008년도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식당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찌개용 김치에도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라, 이런 어떤 법안이 발의돼가지고 그때도 한번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수입산 김치, 중국산 김치는 일반 가정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식당으로 많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배추김치가 중요하지 않은 식당들 중심으로 많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국수집이나 아니면 국밥집 이런 데는 수입산 김치를 안 쓰고요. 아마도 이제 김치를 많이 안 내놓는 그런 식당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9년도에 수입된 그 김치가 이만큼인데 이걸 배추로 환산하니까 이만큼입니다. 가락시장의 연간 거래량의 2.3배가 수입산 김치가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배추의 어떠한 그 소비 트렌드는 딱 두 가지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추김치용 배추 또는 생식용 배추,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2000년도부터 지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알배기나 쌈배추 이런 것들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6년도인데 2020년 기준으로는 요거는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어떤 거냐면 요거는 다듬 배추라 그래가지고 원래 쌈 배추는 한 박스에 10포기가 들어갑니다. 작은 포기가. 근데 다듬 배추는 한 박스에 4포기, 5포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박스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한 어떠한 출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배추김치용 김치가 아니라 생식용 배추 시장도 많이 성숙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쌈용뿐만이 아니라 중국 음식 중에 허거가 들어오면서 이런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배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중국 내 김치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김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해는 또 늘어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배추김치를 중국산이냐 국산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 층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추김치 자체를 멀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배추김치도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오히려 중국산 배추김치 포비아 현상이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김장철 소비 문화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김장을 안 하겠다, 이런 소비자층이 되게 두꺼웠습니다. 막말로 얘기하자면 이런 소문들을 며느리가 냈다, 이런 소문들도 들리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올해는 또 다릅니다. 김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올해도 김장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높고 물량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임 배추를 많이 하고는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장용 소비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는
김치 냉장고로 보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결국엔 집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채워야 되는 의무감 또는 그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김치 냉장고의 보급을 위해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추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산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정책 당국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다행히 여기는 정책 당국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자 입장에서는 영농 수익이 감소하고요. 배추 생산자가 장목전을 하거나 감소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소비자 입장은 다 배추 가격 상승하고 물가 상승에 연관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되겠고요. 유통업체는 가격 불안이 증가하고 경영이 악화돼서 수입 대체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어떠냐면 대체 작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생산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지지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친다. 요거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사점인데요. 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배추 생산량과 생산 면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2000년 대비해 46%가 지금 재배 면적이 감소했고요. 배추 소비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치냉장고 보급으로 버려지는 김치량도 감소했겠지만 반대로 김치냉장고가 오히려 김장 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중국산 배추김치도 국내산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추 산업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여기 생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직접 도매 시장에 출하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는 직접 판매하시는 분 많지 않고요. 대부분 밭대기로 넘기시거나 산지유통인들한테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산지유통인들도 수익이 안 되니까 자본 잠식이 심해지고 있어요. 산지유통인 수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배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산 포기하는 사례들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배추는 생산 면적이나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자면 19년 기준에 채소류 재배 면적 대비해 배추 재배 면적은 10%나 됩니다. 엽채류만 보면 62%에 달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배추 산업 축소로 인해 타작물로 전환 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지유통인 감소로 생산자들은 포정거래 및 대상자 찾기가 어렵고요. 타작물 전환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고 전환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가 가속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양배추로 전환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배추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태백 쪽의 귀냄이나 이런 쪽에 보면 배추 농가가 지금 연작 피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이 감소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 연작 피해다 아니면 배추 가격의 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그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쌀이 중요하듯이 배추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의 다른 면적으로 다른 작물로 전환되게 되면 그것 또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금 최근에 배추김치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많지는 않고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잠재 소비 고객이 확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애들이 배추김치를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뭐냐면 1년에 두세 번씩 어린이 김치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우리의 고객이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떤 김장이나 김치 문화를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병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책 당국에서는 배추 수급 정책을 다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수매 비축 방식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고요. 생산 약정제 등 가격 지지 방식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러니까 농협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산 약정제 물량이 확실히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생산량 조절뿐만 아니라 소비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배추에 대한 어떤 소비나 아니면 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암울하지만 나름대로 좀 그 희망적인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찾아가는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의 통합 토론 자장을 맡은 권충환 한국 농수산물 도매점 법인협회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나라 배추산업의 발전과 경쟁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서 이런 발표회를 갖게 해주신 농진청과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 대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또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와 시사점에 대해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배추 품목은 타 품목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품목이라고 할까요? 제가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많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로 배추 품목은 소미 시장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 또 항상 관심사는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물가하고 직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나 가격 이런 쪽에 연관되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는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먹거리, 특히 배추 품목도 우리 매일 먹는 먹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참여해서 많은 내용을 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중국산 김치가 지금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제조업체에서는 좀 크게 부응하지 않는다. 일반 예시로 알아보고 가까운 품목이라고 해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배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기생충 김치라든지 납이 검출됐다든지 또 올해는 알몸 김치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해썹 의무화라든지 또는 국산김치 잘 표시제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또 올해 배추나 무나 이런 품목들은 누구나 관심 갖고 있는 품목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할 텐데요. 오늘 아까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강원도 농업기술원 안용진 연구관님 오셨습니다. 잠깐. 예,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의 임규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주 합동청가의 최영선 부장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농업신문사의 김간태 유통담당 부장님이십니다. 오늘 종합토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에서 배추를 유통하시는 우리 합동청가의 최영선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안용진 연구관님, 임기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김간태 부장님 순으로 하겠고요. 최영선 부장님께서는 현장 소매시장에서 배추 품목을 직접 유통을 하시는 만큼 우리 출하자분들이 어떻게 배추를 생산하고 적절한 시기에 유통을 해야 세값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 합동청가 최영선 장관입니다. 저희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대화청가에서 이제 강의하듯이 그렇게 많은 물량을 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못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시장에서만 유통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망배추를 좀 선호하지 않아요. 저희 시장은
그래서 박스 배추로다가 지금 한 90% 이상은 박스 배추로다가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박스 배추를 출하해서 가격을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김장 배추는 올해 절임 배추가 저희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산물 배추도 많이 늘었지만 절임 배추가 작년에 저희가 공급했던 양의 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절임 배추 시장이 좀 커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추 외에 절임으로 알탕이라든가 뭐 갓김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 종자로는 뭐 썸머텀이나 충강 같은 종류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가을에는 이제 브라운 플러스 같은 그런 품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값을 많이 받아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석 부장님께서는 지금 절임 배추 유통량이 이전하고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급증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일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장 문화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김장 문화가 지금 집단 발병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절임 배추는 앞으로도 더 좀 유통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용신 연구관님께서 지금 포미시장도 와서 보시고 하시면서 농산물, 배추품 유통이라든지 그런 재배,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가장 관심 많으신 분이니까 그 내용을 두루 강점, 단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8월 18일 날 이제 태백 근임이라는 데서 고랭지 현장 평가를 가졌었거든요. 그때에 우리 강원도 농가가 주로 심으시는 품종, 약 10개 품종을, 주요 수입의 10개 품종을 골라가지고, 우리 평창에 있는 산채연구소에 산하에서 시험장이 있어요. 고랭지 시험장이 있어요. 고농업 시험장인데요. 그쪽에서 시험 포장에다가 10품종을 직접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품종에 대해서, 어떤 게 우수한가 이런 걸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성적을, 제가 우리 강릉시, 여기, 고랭지 배추 담당하는 원예 계장님하고 담당자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심어서 생육 중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잘 자라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생육 거의 말기였거든요. 또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어떤 게 식감 좋다 이런 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기상이 마지막에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상태가 좋아서 마지막 시장 출하까지는 연기를 못했고요. 가능하면 또 다시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저는 이제 배추 중에서 고랭지 배추를 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역시 강원도 하면 강릉 지역에서도 물론 봄배추, 가을배추도 있겠지만 안반대기를 중심으로 한 고랭지 배추가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랭지 배추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2015년부터 계속 늘어서 2018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상태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 고랭지 배추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배 면적 같은 경우 거의 한 92%, 생산량은 93%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 한 6%, 대략 한 6%고요. 전북이 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정선이 제일 많습니다. 정선이 작년 기준으로 면적이 한 800헥타르로 한 28%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척, 그 다음 강릉, 그 다음 태백 평창이 있는데 그만큼 강릉도 꽤 많은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한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520헥타르로 꽤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 쪽에서는 이 고랭지 배추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주 작목으로 여겨집니다. 그 유통 동향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농식품 공공 데이터하고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월별 도매 시장 반입량을 보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물량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6, 7, 8, 9, 10월은 전국 구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도매시장 단위량으로 봤을 때, 월별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가격은 역시 이 8월, 9월이 제일 높습니다. 8월, 9월이 뭐, 키로당 가격으로서 뭐, 1356원, 1947원 해서 이렇게 제일 높았고요. 역시 이제 출하 전략은 물론 이제 저희 대부분 고랭지 배추 하시는 분들이 8월 출하를 목표로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는 수입 빠른 경우는 9월까지 하시는데 9월 가격이 제일 높았고 8월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랭지 배추 저희가 이제 소득조사 분석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소득조사 분석을 해보면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오히려 강원도 쪽에서 단가가 농업인 입장에서는 전북이나 경북보다 조금 낮게 키로당 350원을 적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시바르 땅 약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이제 소득이 농가당 72만 5천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78만 원입니다. 조금 더 약간 가격대 약간 위협하다고 했지만은 많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오히려 생산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구관님은 본업이 연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강원도 배추의 어떤 위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임교수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대표님은 강원도 연합사업단부터 출발을 하셔가지고 오늘의 강원도 연합사업단의 위치를 공부하는데 일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농협중앙에도 계셨고, 하나로 양재점장이라든지 강수공판장, 지금 현재로는 강릉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대표로 계신데요. 이 배추 품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화청과 김영배 팀장께서 발표해 주신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변화가 일단 이제 대안으로서 수출을 확대한다든가 잠재적인 이제 소비 고객을 확대한다든가 이제 수급 정책도 좀 다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데 이제 공감을 하고요. 발표 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신선 배추와 이제 절임 배추 비중 통계가 좀 최근 자료가 좀 알고 싶었는데 14년 이제 자료 100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농촌진흥청의 이균수 박사께서 이제 배추 소비 트렌드 분석을 이제 신선 배추, 절임 배추, 그다음에 김치로 이제 세분화해서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팔 것인가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제 구매 장소가 신선 배추와 절임 배추가 똑같이 이제 슈퍼마켓 65%, 전통시장 18%가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게 정말 이럴까 좀 차이가 날 텐데, 근데 통계상으로 똑같이 나왔다면은 패널 표본이나 이제 조사 항목에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강원도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강릉대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산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이제 배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중심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가을 장마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바람에 배추 뿌리 활착이 안 돼갖고 무름병, 바이러스 꿀통 이래갖고 생산량이 이제 감소를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이 돼서 가격 지지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농민들도 어렵고, 특히 또 산지 유통인들이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강원도 고냉지 배추 이제, 계약 재배해서 10억을 갖고 왔다가 돌아갈 때 갈 차비가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한 7, 80%가 많은 빚을 졌다는 이제, 이거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은 그만큼 올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 이 산지 유통의 수집상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정립이라든가, 같이 이제 유통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인식이 공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산지 생산자 입장에서 가락시장에서 배추 하차 경매 시도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객이 정조된 어떤 그 도매시장이라든가 어떤 그 도매시장 어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은, 어떤 그 도매시장의 설립 목적, 그러니까 생산자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추 하차 경매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생산자한테 많은 이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 생각하고, 김장용 배추, 그러니까 김치용 배추는 굳이 뭐 박스에서 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개별 소비자가 구매를 거의 이제 김장 시즌 이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쌈 배추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지금 박스 이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통 흐름에 맞게끔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한 판매 전략이 이제 주자 발표할 때도 나왔는데, 지금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경우를 말씀드려도, 김장을 할 때 외에는 1년 중에 배추 구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한 5년 동안을 봐도. 그러면은 결국은 개별 소비자는 김장 때 배추를 구입하는 것 외에는, 배추 구입을 갖다가, 좀 하는 것이 소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배추를 구입하는 유형은 결국은 식자재 업체, 그 다음에, 단체급식,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뭐 가공업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주로 이제 평상시에는 어떤 그 타겟 마케팅을 갖다가 세워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장 시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개별 소비자는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신선 배추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절임이, 지금 어떤 통계에서는 뭐 30대 70, 70이 절임으로 많다고, 어떤 통계에서는 40대 60으로 절임이 많다고 이제 나오는데, 아마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배추 유통도 거기에 맞춰갖고 산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배추가, 생산량도 줄고, 재배 면적도 줄고, 이제 위기다. 그런데 이것을 타 작물로 전환하게 되면은 도미네 현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히려, 김치 냉장고를 보급을 함으로 해갖고, 김치를 담그는 것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산 김치가 이제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K 문화, K 푸드, K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김치를 갖다가 좀 붐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뭐 정부, 행정, 어떤 뭐 농협, 연구단체 모두 다 이렇게 좀 거버넌스를 이제 형성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20년 전도 그렇지만 지금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최근에 김장 시즌에 농림부 장관이 음성의 배추 현장을 찾아가서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 목적이 뭐냐? 김장 수급,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총리나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 하나로 유통 양재점이 와갖고 이제 김장 시즌, 그 다음에 여름철에 값이 이제 올라갈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소극적인 대응보다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할 때 이런 시점에 어떤 그 김치를 대한민국의 대표 어떤 브랜드, 어떤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어떤 컨텐츠로 내세워갖고 거기에 우리 배추뿐만 아니라 한국 농산물도 같이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 강릉에 말이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강릉 그 문화재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이제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해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친 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재 행사 해봐야 거기서 거긴데, 근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갖고, 이제 밤에 말이죠. 어떤 비 타고, 우리 옛날 그 문화재를 갖다가 잘 버무려갖고, 3일 동안에 한 4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문화 이제 어제에서 은성을 수상할 정도로 참 기획과 아이디어가 똑똑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강릉문화원에 젊은 어떤 인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농업도 말이죠.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 농협, 그 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데도 어떤 그런 그 젊은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이런 참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치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농업을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 권행지 배추가 이제 가을 장마라든지, 말씀 안 하셨지만 한파라든지, 배추 무름병이라든지, 특히 노동력 문제 때문에 어떤 수확 자체가 어려워서 가격에 이제 등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산지 유통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도민시장 법인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김장용 배추 같은 경우에 굳이 박스 출하가 필요하냐,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재활용 환경 문제에서 보면은 그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차 경매 관련해서 이제 이게 지금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때문에 김명배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나중에 시간 되면 한 1,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소비 문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토론 김명배 팀장 자료에 보면은 배추 소비는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김장배추 배추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160만 톤이었는데 2019년에 190만 톤으로 늘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타 소비, 쌈배추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 좀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개선책, 활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성 목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일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전에 포도 수입될 때 상주나 이런 쪽에서 타품목으로 전환해가지고 복숭아나 자두를 심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과일 산업 전반적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김관대 부장님께서는 도매시장에 이제 출입하시고, 이 농산물 유통의 전문 기자님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농산물의 거래, 유통,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업신문의 김관태 기자입니다. 다들 전문가분들이시라
저는 이제 뭐 소비자 관점 또 이제 그냥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1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의 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1가지 재료를 써가지고 22가지의 효능을 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 김치의 날 즈음해서 또 이런 행사 열리는 것도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김치나 배추의 소비가 요즘에 뭐 이제 1인 가구 증대 또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외연이 자꾸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장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면서 김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가 감소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 김장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아까 우리 해외에서 우리 K 문화 뭐 이런 확산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에서도 그 김치의 날을 그 미국에서 제정하자는 그런 결의안들도 채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김치 소비, 김치 그다음에 배추의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외연이 많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근식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제 절임 배추가 이제 뭐 김영배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절임 배추 소비가 증가를 하는데 소비자 관점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절임 배추 유통 과정에서 좀 더 소비자들이 좀 더 이렇게 맛있는 배추를 먹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저희 옆집에서 그 절임 배추를 김장을 했는데 왔을 때 그 절임 정도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굉장히 싱겁더라고요. 좀 더 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임 배추 소비 증가에 따른 어떤 그 절임 배추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대량으로 했을 때 그 품종도 뭐 이게 지금 현재 생산하는 배추 품종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희 팀장님 그 쌈배추 아까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이 쌈배추 소비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치도 좋아하지만 쌈배추를 먹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된장이라는 게 찍어 먹는 요즘에 뭐 건강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집에서도 저희도 많이 그 쌈배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부장님 덕분에 김치의 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 저도 배추, 과일이나 뭐 다른 기타 품목하고 다르게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추로 생각하지 어떤 품종이 있는, 어떤 품종이 어떤 병해성이 강한지 그런 내용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할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시간상 플로에 계신 분들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예, 오늘 토론을 좀 하실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맞습니다. 예, 왕산 대길이 고노픽이라고 합니다. 배추 가격이 이게 상당히 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장에 출하를 하면은, 가락동 시장에 출하를 하면 이제 경매로 이제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아까에도 발표했다시피 이제 배추가 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건 중간 크기가 이제 신선한 배추 제일 좋아한다고 이제 나오고 선호도가 높다고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여름 배추를 가보면은 이 지방마트에 가보면은
큰 배추보다는 보통 이제 그 48 정도의 사이즈 이런 게 나오고 최고 가격으로 지금 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민이 출하를 하면은 서울시장에는 그 최고 큰 배추 오이망, 여름에는 오이망 참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월등한 가격을 지금 그 아마 거래가 되고 밑에 50망이라든가 48망은 가격이 차등으로 너무 낮게 이제 거래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시장이 좀 왜곡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보면은 그 큰 배추는 물론 그 김치 같은 거 담그기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 공장이라든가 거래가 어디 특수하게 거래가 될 거고 시중에 나오는 거는 그 48만 정도의 이 배추가 아주 고단가로 거래되거든요. 그럼 그게 가격이 그렇게 낮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중매인들의 어떤 관한 그 어떤 그 거래에서 그렇게 되는지 상당히 좀 왜곡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비자들의 인식은 다 변하고 지금 뭐 트렌드도 다 변하고 했는데 이 지금 가격의 인식은 배추의 가격의 인식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항상 앞장서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자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런데 배추를 지금의 그 한 포기가 5,000원 비싸다고 난리를 해요. 근데 배추 한 포기는 2인 가족이 지금 뭐 별로 안 먹으니까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그 양이에요. 네? 배추 한 포기면은 5,000원짜리가 통이 좀 크니까. 그러면은 이 커피는 한 잔 먹으면 그냥 소비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농민이지만 커피 한 잔씩 하루에 한 잔씩 마셔요. 그러면 이게 커피 소비하고 배추 소비를 봤을 때 어떻게 그 기준을 두고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언론 기관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지금 여기 기자님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진짜 뭐 방송국이라든가 어디 뭐 언론사에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체가 선호하는 큰 배추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 48 사이즈 뭐 그런 크게 시세가 또 이제 가격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배추의 중요도에 비해서 뭐 어떤 가격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하차 경매 거래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김명배 팀장님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신선 배추의 대부분은 식당으로 갑니다. 개별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긴장철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오이망을 선호하는 건 식당에서 선호하는 겁니다. 앞서 이균식 박사가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개별 소비자의 선호도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선호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요, 48망이 좋습니다. 특히 강릉 배추는 경매사들이 김장을 담그는 배추로 통용이 됩니다.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도매시장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는 배추는 48망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 문제는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많이 나오는 배추가 식당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커피 한 잔 말씀하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농업신문사에서는 그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커피 한 잔 찾아보시면 농업신문사에서 수차례 그것들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지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추 하차 거래 부분은 저희도 답답합니다. 장기적으로 팔레트 출하나 박스 출하로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여기 원주 합동청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더 지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려니 산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가 관건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일 가고 싶어하는 건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1년에 한 4억 정도가 아마 그 무나 양배추 이런 회차 거래하는데 파레트 지원금이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한 그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배추 회차 거래를 한다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지금 배추 그 파레트나 아니면 박스로 하려면 요번에 지원도 해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그 탄지 집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 찬찬히 준비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 과정이 이게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녁 경매를 보는데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빼서 그걸 팔려 나가려고 보다 보면 딱 짓물러 가지고 썩어요. 여름 배추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박스는 뭐 정부에서 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파레토하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출하를 정부 차원에서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스를 가는 것도 이슬 문제가 있고 비가 후기에는 작업을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민들 입장에서는 작업비가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어디 이동을 시켜가지고 과정에서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건비 비싸가지고 이 작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문제가 맞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많이 풀리면 그건 지금 농가에서 되는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가야 네, 고랭지 배추는 특히나 특제하는 데 관련해서 박스로 하는 경우에 이런 데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일정상 좀 빨리 조금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 네. 수고 많습니다. 저기 배추 말하는 도매 거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직접 생산을 해서 배추를 가락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처음 이름이 올라 등록이 되고 이러면은 시장 저기서 하라 그러나 약간 등한시하면서 이 회피한다는 게 있다 그래서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리고 또 그래서 또 그 농협을 통해서 올리려니까 수수료를 양쪽으로 띄잖아요. 시장에도 수수료를 띄고 농협 쪽에서도 수수료를 띄고 그래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워서 올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아까 다짐이라고 그러는 쌍배추 박스 6개 들어가는 거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출하자라고 해서 시세가 덜 나가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래 약정을 하고
출하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뭐 인지상정이라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뭐 그 배추하고 다르지만 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 출하자가 다수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나주배 뭐 그 유명하고 천안배 유명하지만 실제로 개인 출하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 품목 같은 거를 예를 든 이유는 개인 출하자라고 해서 시세가 들러간다고 보실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출하하는 양이 워낙 뭐 좀 적다거나 또 뭐 약정을 안 하고 출하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상대적으로 좀 가격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는 어떤 법인하고 거래하든 특별하게 그건 없고요. 다만 농협을 통해서 하면 농협에서 이제 수수료를 거기 이제 그쪽에서도 인력이 동원이 돼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받는 거는 뭐 어떻게 법인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농협에서 이제 인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인력을 투입해서 농협 쪽 다른 농협 쪽 올리잖아. 그럼 수수료를 그냥 투입하는 것도 이 소상공을 하니까 그것도 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큰 인력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건 그 이제 배추 품목은 조금 유통하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제가 과일 품목을 자꾸 예를 드는데 과일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공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농협하고 약정을 하고 법인이 이제 거래한다고 보면 그게 이제 약간의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개별 출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수료는 일부 들더라도 가격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두 경우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그냥 그 중간 배추 그거 어떤 정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약간 그 추세가 식당들이 변화하는 추세가 이제 샤브샤브나 허거용으로 많이 싼 배추가 나갔는데요. 그 고거하고 생식용 배추하고 김치용 배추가 좀 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즈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그 배추김치를 소비해가는 식당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배추김치 잎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얇은 김치로 하겠다는 요구가 많은데 싼 배추는 너무 얇고 그냥 일반 오이망 배추는 너무 크고 그래서 중간 배추를 선호하는 현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허거라든가 샤브샤브용으로 일부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되겠고 그 가정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토론자분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트렌드 발표를 마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기 배추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트렌드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자리 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오늘 발표한 영상은 광명시 농업기술센터나 강원도 농업기술원 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별도로 또 올릴 겁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 자료도 광명시 농업기술센터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